자, 1회차 거 보시죠. 토요일 날 봤던 거. 요 문제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이게 나올 확률도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일단 저 물음을 보시면 초안 작성을 꼭 하시자 그랬습니다. 초안 작성하실 때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먼저는 사안 해결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물음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초안 작성하실 때 사안 해결을 꼭 한번 해보세요. 요게 실은 초안 작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안 해결할 때 뭘 쓰겠다 이거를 목차를 잡으셔야죠. 그게 이제 쟁점에서 뽑아지셔야 되니까 이것만 잘 잡으시면은 사례 문제들은 웬만하면 빠른 속도로 쓰실 수 있으세요. 이거를 요 연습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 1을 보시면 이 갑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했고 이 방안입니다. 이 발표를 기초로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별로 여기도 지금 장관이죠. 대학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사안에서는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두 가지잖아요. 방안 발표가 하나 있고 대학별 배정이 하나 있고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요걸 잘 보세요. 물어보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취소 심판의 대상이 뭐냐? 이 대상 적격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발표를 했고 정원 지금 배정도 했으니까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요 둘 중에 뭘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해되시죠? 네, 요걸 하나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갑이 청구인 적격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쓰셔야 될 것이 최소한 두 가지는 쓰셔야 되겠죠. 대상 적격 쓰셔야 될 것이고 청구인 적격 쓰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사안 해결을 먼저 한번 꼭 하셔야 했습니다. 일단 요 대상 적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가 돼야 돼요? 대상이 되려면 처분이 돼야 되는데 처분이 되려면 그 공권력 행사가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직접적인 효과가 생깁니까? 이 확대 방안에서 생깁니까? 대학별 배정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생깁니까? 여기서 생긴다 그랬죠? 여기는 일반적인 방침을 발표를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대학에게 효과가 생기는 부분들은 여기가 직접적인 효과예요. 그러니까 대상 적격에서는 여기서 하나 쓰셔야 되겠죠. 지금 요 확대 방안은 이거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건 대상이 안 될 것이다. 이걸 하나 잡으시고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대학별로 배정을 했던 거 여기가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사안 해결을 하나 잡으세요. 그다음 이제 청구인 적격과 관련해서 갑이 누구냐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요 문제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여기에 대해서 2,000명 증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지금 방안 발표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을 해서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대학별로 배정을 했어요. 이런 게 이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대학별 배정을 했을 때 각 대학에 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확정적입니까?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확정적이죠. 그러니까 그 대학별로 뭐 몇 명씩 25년도에는 입학생이 증원이 된다라고 확정이 됐잖아요. 여기가 처분이 되겠죠. 대상되는 처분. 그런데 취소 심판을 누가 제기를 했냐면 A대학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증원 발표 및 장관의 증원 배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게 이렇게 심판 청구했는데 이 중에 대상되는 게 뭐냐 이거 하나 물어봤고 청구인 적격 있냐 물어봤고
그러면 청구인 적격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취소 심판 같은 경우에 일단 대상이 처분인데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뭐냐를 찾아주셔야 돼요. 내가 이 처분 때문에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뭐냐. 대학도 효과가 생길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대학은 더 입학 정원을 더 늘리고 싶은데 늘리지 못했다라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재학 중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법적 효과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뭘 떠올리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렇죠, 내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지금 예상돼요, 안 돼요? 현 시점에서 예상되죠. 그 배정이 확정됐으니까 그걸 법률상으로 뽑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학 중인 학생 같은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실 게 뭐 교육받을 권리 같은 거, 이게 사실은 기회보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이 헌법에 규정된 것이긴 하지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입학 정원이 늘어나 버리면은 해가 딱 바뀌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걸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 제한을 받는 게 확대 방안에서 이 제한을 받게 됩니까? 대학별 배정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까? 그렇죠. 요걸로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게 사안 해결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쓰시겠죠. 그러니까 사례 쟁점에서 대상 적격과 관련해서 뭘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될까 문제가 될 것이고, 확대 방안을 삼아야 되냐 아니면은 대학별 배정을 대상으로 잡아야 되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청구인 적격에서는 법률상 이익인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 이 증원 배정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을 것이냐, 요걸 쓰실 것이고. 되셨죠? 근데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답안 쓰실 때 뭘 하나 넣어주시면 좋냐면,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설문 사안 해결식으로 간단하게 하나를 잡아주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사안 해결 한번 하시고, 여기도 사안 해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결을 했던 걸 이렇게 설문 해결해서 결론만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이게 정형적인 답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쓰시겠죠? 대상 적격 뭐부터 쓰십니까? 행정심판법상 대상 쓰셔야죠.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심판법상의 처분 개념 쓰셔야 되겠죠. 지금은 뭐 거의 구구단 외우듯이 나오시죠.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그 밖이 준하는 행정작용. 이거는 그냥 뭐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쓰셔야죠. 그 공권력 행사가 개인의 이런 법적 이익에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발생을 한다거나 영향을 미칠 때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쓰신 다음 사안 해결에다가 요 중에 확대 방안은 안 되는 것이고 여기가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신 다음,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쓰셔야죠. 근데 여기가 지금 무슨 심판을 청구했어요?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니까 취소 심판 조문을 쓰세요. 법률상이 청구인 적격,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갖는다. 되셨어요? 한 가지 더 쓰실 게 조문이 하나 더 있죠. 처분의 효과가 처분의 집행, 기간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이 소멸한 뒤 이렇게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다면 또한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문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쓰셔야 돼요? 여기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대해서 학설 대립을 쓰셔야죠. 이게 뭘 의미하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 쓰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권리구제설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설 네 가지 학설인데 네 가지를 다 쓰지 마시고 그냥 뭐만 쓰세요? 법적 보호이익설, 네, 이런 학설이 하나 있고,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요 학설이 하나 있고,
네, 이거 쓰실 때 요 두 개를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은 이 실체법을 뜻합니다. 이게. 근데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실체법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을 갖는 자 또는 개별적 이익을 갖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법이 직접 이렇게 보호하는 개인적 이익. 여기는 뭐라고 쓰셔야 돼요? 이게 비교를 해가지고 쟁송법적 이 말을 쓰셔야죠. 관점에서 심판 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이렇게 요 두 개를 조금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잘 쓰셔야 돼요. 판례를 쓰시는데 요 판례를 좀 잘 쓰셔야 됩니다. 법적 보호이익서를 따라가는데 이 법이 어떤 법이라 했습니까? 처분의 근거법 또는 관련법 이걸 꼭 써주세요. 그러니까 개별적 구체적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그 법이 어떤 법이라는 걸 꼭 써주셔야 돼요.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 처분의 근거법이라든가 관련 법규 이 법이 직접적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이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개별적 이익이 사실은 특정 개인적 이익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를 따라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안 해결하시면 돼요. 이 지금 여기는 이제 근거법이 안 나왔지만 여기도 근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누가 보더라도 그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권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위법부당하다면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흐름을 잡으실 때 별로 어렵지는 않죠. 이거 푸시는 데는 하나 더 가시죠. 무릎 위를 보시면 여기다는 별표를 더 치세요. 2개. 요것 때문에 제가 이 판례를 좀 외워두시자 이렇게 했습니다. 대상 적격은 이제 이걸로 인정을 했고 대학별 배정. 지금 누가 했냐면 교육부 장관이 했죠. 여기가 피청구인이 되겠죠. 피청구인.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취소 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대학별 배정에 대해 이게 처분이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집행정지 요건과 관련해서 이게 허용될 것이냐를 쓰자는 겁니다. 그러면 초안을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자,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는 사안이었죠. 기억나세요? 왜 안 됐어요? 소극적 요건에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데 그 공공복리가 다른 사람들의 대다수의 이익인데 누구를 뜻한다 그랬어요? 25년도 의과대학 준비하려는 수험생과 학부모 여기에 혼돈이 생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또는 전반적인 이 의대 정책에 대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복리에 현저한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요거를 사례쟁점에서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쟁점 뭐냐면 집행정지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인데 그 소극적 요건 중에 요 요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를 써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집행정지 요건 쓰셔야죠. 다 기억나시죠? 이거 쓰실 때 뭐 다 묶어가지고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좀 나눠주시라 했습니다. 적극적인 요건이 있고 이 적극적 요건은 집행정지가 가능한 요건을 뜻해요. 일단 정지를 시킬 대상되는 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집행정지 대상되는 처분. 그리고 심판이 진행 중에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적법한 심판 청구가 계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유인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회복하기 힘든 손해방. 이거 절대 쓰지 마셔야 했어요. 그건 소송이니까. 중대한 손해방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써주시고, 이런 요건들은 다 배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쪽은. 근데 요 단계에서는 이 처분이 위법이다 적법이다 이런 걸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심사할 때는 이거 판단 안 하죠. 그냥 이것만 본다 그랬죠. 왜냐하면 가구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본안 재결할 때 이게 나오겠죠. 위법이다 부당이다. 그리고 이게 긴급해야 됩니다. 소극적 요건으로 이거 쓰셔야죠. 적극적 요건을 구했지만 집행정지로 인해서 공공복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송 쪽에서 판례가 이게 지금 소송 또는 심판 계속 중에 가구제다 보니까 위법 부당을 여기서는 판단 안 하지만 딱 보니까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게 명백해요. 이게 어차피 가구제를 해줄 필요가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도 요건으로 가지고 판례가 하나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렇게. 근데 그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문 해결하실 때는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의 어떻게 쓰십니까? 집행정지 의 누가 정지시켜요? 위원회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뭘 정지시켜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 되셨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요건으로 가시면 돼요. 의 쓰시고 이것 때문에 꼭 암기를 이 판례는 해놓으세요. 혹시 만약에 이 사례가 나오면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다 인정해 줬는데 여기서 집행정지를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이렇게 가버려 가지고 근데 결국 이제 본안에서 뭐 그렇게 큰 어떤 위법이 없다 해가지고 인용이 안 됐던 사안이긴 한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 문제 2번에 휴업신고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했을 때 업무정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목차를 잡으실 때 물어보는 게 두 개니까 휴업신고 하나 목차 잡으시고 업무정지 하나 목차 잡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약술령은 항상 여러분들이 뭘 꼭 정리를 평상시 하시냐면 이게 주제가 나왔을 때 뭐를 써야 될까 이거부터 꼭 고민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휴업신고가 나오면 일단 뭘 잘 쓰셔야 됩니까? 이걸 잘 쓰셔야죠. 사유. 어떨 때 휴업신고한다. 그 다음에 신고는 뭐 말 그대로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할 텐데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항상 우리 신고한다 이런 말 나오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등한테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 요건 갖췄는가 본 다음에 수리를 해주겠죠. 만약에 신고 기준을 갖추지 않았다면 수리를 거부하겠죠. 근데 여기는 수리를 거부하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휴업하겠다는데 그것 신고를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신고를 거부했다 해서 내 휴업 안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리 넘어가세요. 수리 간주 그리고 폐업 간주 요걸 쓰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유가 사실 우리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휴업입니까? 3개월 이상 휴업을 해야 됩니까? 3개월 이상. 그냥 뭐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게 업무 신고를 해놓고 업무를 하지 않는 자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조문이 조금 제가 이거는 유권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한데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3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자 해놓고 가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 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이게 예를 들어 업무 신고해 놓고 3개월 이상 업무를 시작 안 한다는 소린가?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차피 이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업무 3개월 이상 안 한다는 말은 똑같으니까 이 말인지, 아니면은 업무 합격해가지고 업무 신고해 놓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니까 업무를 뭐 시작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라는 소리인지. 여러분, 신고의 의미가 뭡니까? 신고란 신고가 뭐예요? 신고 뭐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신고는 신청입니까? 그냥 알려주는 겁니까? 그렇죠. 신고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법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알려라 라고 신고 의무를 주니까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 근데 그런 취지로 봐가지고는 이걸 범위를 꼭 이렇게만 국한시켜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업무 신고해놓고 뭐 여러 이유로 업무를 못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통지해라. 그런 경우는 휴업 신고로, 이런 소리인지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또 들어가요. 휴업을 했다가, 그렇죠, 영업을 다시 재개하려는 자도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묶으면은 일단 꼭 3개월이 아니더라도 업무 신고했다가 업무를 안 하겠다 그러면 신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업무를 시작한다면 뭐 또 이제 다시 신고를 해라, 뭐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은 신고해 놓고 3개월 이상 안 하겠다는 소리인지. 근데 이건 제가 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가끔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선생님들 두 분 계시잖아요. 하면은 그러네, 이게 왜 뭐지? 하고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렇게 쓰세요. 좀 이렇게 세 가지니까 나오면 사유. 아예 이거는 그냥 저는 답안 쓰라 할 때 이거 빼버립니다, 막 이렇게 하시던데, 일단 조문은 있으니까 써는 주세요. 이 조문은 있으니까. 그리고 며칠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15일입니다. 그래서 15일 내에 이 수리 여부에 대해 아무런 뭐 조치가 없다면 수리가 된 걸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폐업 간주는 2년입니다. 이런 데서는 이 기간을 좀 정확하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이쪽은. 됐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자, 업무정지 나오면 여기는 지금 이거 업무정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업무정지 사유 다 쓰고 뭐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써라 이게 아니라,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하면 업무정지 않습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의를 쓰실 때는 이 시장 등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사유인데 지금 업무정지 사유를 다 쓰라는 게 아니니까 행정사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런 식으로 묶으시면 됩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이라 그랬죠. 업무 정지 나오면 제척 기간 몇 년입니까?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 경과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택재량, 이 6개월 범위 내에서 시장 등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업무 정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쓰시면 가점이에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어떻게 돼요? 이 처벌 조항도 있죠. 벌칙 조항.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거 쓰시면은 가점 받습니다.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쓸 내용 많죠. 그 다음에 여기도 쓸 내용 많죠. 그러면은 요거는 간단하게 쓰게끔 분량 조절해줘요. 시험장에서. 대개 문제 보면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더라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항고의 종류. 항고 의 쓰신 다음 종류 4가지를 쓰시는데, 이때
특히 유념을 해가지고 쓰실 게 요 두 가지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더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습 정리하시면서 특별항고 사유는 반드시 정확하게 사유가 몇 개예요? 특별항고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서술하셔야 돼요. 이게 득점 포인트입니다. 득점 포인트. 이거는 사실은 뭐 득점 포인트는 아니죠. 그냥 주는 거죠. 통상항고 있고 즉시항고 있다. 자, 항고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하는 거죠. 원재판을 취소 변경해달라고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거. 불복 신청입니다. 불복 신청. 법원의 재판인데 이게 정확히 따지면 항고니까 재판이 판결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불복 신청. 이게 항고. 통상항고인데 이게 원칙적인 항고를 뜻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통상항고는 기간 제한도 없고 사유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그냥 불복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안 났으니까 불복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그런 말 쓰시면 큰일 나요. 통상항고에다가 주의하실 것이 가끔 보면 원재판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이렇게 쓰세요.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여기가 원재판이 위법부당만 들어갑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위법부당이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항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상항고 쓰실 때 사유에다가 위법부당을 이유로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통상항고에다는. 그리고 즉시항고는 통상항고하고 비교해가지고 여기는 법의 규정 없더라도 일반적인 항고인데 여기는 신속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둔다 그랬죠.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불복하는 항고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즉시가 이제 기산점 써주셔야죠. 여기는 재판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재항고 잘 쓰셔야죠. 재항고는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졌어요. 그런데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재항고는 일종의 우리 1심, 2심, 3심 할 때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랬죠? 대법원은 실체심 한다 그랬습니까? 법률심 한다 그랬습니까? 법률심. 그러니까 그걸 쓰시면 돼요. 하급법원의 재판이 뭐가 문제예요? 헌법이나 법률 등을 위반했죠. 그걸 이유로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조문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위반 등이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특별항고가 문제인데 요거를 두 가지를 쓰실 때 하나 써놓으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볼 때 이걸 출제를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대략 쓰시면 점수를 주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잘 보겠죠. 출제자가 정확하게 썼냐 안 썼냐. 그다음에 여기도 정확하게 쓰기 안 쓰냐. 근데 만약에 특별한 거를 정확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제가 볼 때 한 3점 정도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이분 정확하게 공부하셨네. 이렇게. 뭡니까? 하나는 재판이 문제가 있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자, 여기는 어디로 끝나냐면 특별한 겁니다. 일반적인 항고가 아니에요. 대전제는 뭐예요? 대전제. 불복을 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불복할 수 없는 사건입니까? 그렇죠. 이게 들어가야죠. 불복할 수 없는 사건인데 재판이 헌법을 위반한 것 같아요. 헌법 위반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자, 여기 하나 있고. 됐죠?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것도 특별한 거 사유고. 요 재판을 하는데 근거법 떠올리셔야 했죠? 재판의 근거법. 그 근거법이 위헌이냐 법률 위반이냐 헌법 위반이냐 판단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법원이 그 판단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쓰는 거 아시죠? 뭔지? 자, 법원이 사건에 대해서 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근거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요 당사자가 이 법원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 근거법 이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 같다. 법률을 위반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는 누가 합니까?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오로지 헌법재판소. 법원은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한테 요 근거법에 대해서 위헌 위법 여부를 이렇게 이제 제청을 하는데 요거 좀 심사를 해달라. 법률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 법원한테 이 법률이 위헌인 것 같다. 심사 좀 해달라. 이렇게 제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시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감점된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항고에서. 그럼 결국 이 법원이 위헌 위법 심사할 수 있는 근거법은 명령, 규칙 또는 뭐 근거가 됐던 뭐 처분 뭐 이런 거겠죠? 이해되셨죠? 처분 안 쓰셔도 되고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끔 보면 이걸 쓰세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이 근거가 됐던 명령 규칙이 헌법 위반 여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요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때 제기하는 항고가 이게 특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잘 쓰셔야 됐죠. 여기. 그럼 이거 쓰실 때 재판의 근거법 이렇게 쓰자 그랬습니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 규칙,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제기하는 항고. 되셨어요? 잘 쓰세요. 저도 이제 4주밖에 안 남아서 이제 시험장 가시면 되고 저는 이제 또 책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잘 쓰세요. 제가 부탁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학교 하시려면 잘 쓰셔야 됩니다. 잘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 예?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으니까. 여기서 득점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를 잘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일단 전제는 불복할 수 없는 사건인데 재판이죠.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해서 하나는 이 재판이 위헌인 것 같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이걸로 끝내야 돼요. 여기서도 막 법률 위반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헌법 위반 또는 재판에 잘 보세요. 전제가 됐던 법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쓰지 않겠습니까? 법률 위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항고. 이게 특별한 겁니다. 되셨죠? 네, 잘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가보십시오. 자, 일부러 시험 삼아서 이렇게 내보는데 우리가 개별 사건은 시험에 거의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습니다.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다들 이제 답안 쓰실 때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차피 뭘 쓰시자 그랬어요? 총론에서 봤던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비송사건 절차법 81조에 근거해서 이 문제 아세요? 모르시죠? 네, 몰라도 됩니다.
1심 법원이 이 사건이죠. 소수주주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재판의 취소 변경에 대해 설명하시죠. 그러면 의의에다가 이런 거 막 쓰시면 돼야 안 돼요. 모르는데 쓰시면 감점 받는다. 쓰지 마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쓰지 마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물론 만약에 혹시 이제 진짜 개별 사건 물어볼란다 해가지고 된다면 우리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재판상 대회 한번 출제됐죠. 그거는 총론하고 좀 차이점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출제를 했는데 다 이렇게 될 겁니다. 내면 재판의 취소 변경. 그럼 뭐만 쓰시면 돼요. 이것만 쓰시면 돼요. 이거 되셨죠? 그러면 뭘 쓸 것인가만 잘 쓰시면 돼요. 의 쓰셔야죠. 취소의, 변경의 의, 그 다음에 사유 쓰셔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청받아갖고 합니까? 법원의 직권입니까? 직권. 신청 여부 따로 뽑아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누가 한다 그랬어요? 원심법원만. 항고법원은 항고재판에 의해서 취소 변경하는 거지 직권에 의한 취소 변경이 아니죠. 그 구별해서 쓰시고,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항고심 계속 중에도 가능하다는 거. 효과는 이제 소급표가 있냐 없냐 이게 견해 대립 있다는 거. 취소 변경 제한 이걸 잘 쓰셔야죠. 자, 원래 여기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직권으로 취소 변경 법원이 가능한데 신청을 각한 재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만 취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신청을 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게 이제 그런 경우겠죠. 이런 게. 그죠? 그리고 즉시항고로 불복하는 재판은 아예 취소 변경 할 수 없다. 되셨죠? 이거 쓰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별 사건 나오면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이거 비슷한 오늘이 아니라 오늘 또 있나요? 다음 주에도 뭐 하나 넣을 거니까 그렇게 쓰세요. 나오면.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다 외우셔야죠. 의, 취소는 원재판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변경은 원재판의 내용을 다른 재판으로 변경시키는 것. 사유, 재판이 뭐가 돼야 됩니까? 위법 부당해야 됩니다. 여기는. 위법 부당하다고 할 때 취소할 수 있고 원심법원 할 수 있고 항고법원이 하는 건 항고재판에 의한 취소 변경이다. 시기는 제한이 없으니까 항고심 계속 중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취소 변경 효과 효력이 소멸하는데 시간적으로 소급해서 소멸할 것인가 걔네들이 믿더라. 이렇게. 그리고 취소 변경 제한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빠졌는데 뭐 하나 지금 이게 빠져버렸네요.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 이거 하나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목차에도 이게 빠져 있죠. 이거 하나 추가시켜 주세요.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까? 명문의 규정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어떨 때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으로 부당하게 됐을 때 취소 변경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회차 문제였습니다. 10분 쉬셨다가 일요일 거 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